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3페이지 아까 다 말았죠? 그래서 동장 유체라는 거는 기체만 있는 게 아니다. 기체였다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 안에서 응결이 일어날 수도 있는, 또 액체와 기체 사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동장 유체는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알았죠? 온도가 확 높으면은 기체로 있을 것이고, 이 동장 유체가 온도가 떨어지면 또 액도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소가스로 하는 거니까 이 동장 유체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체, 액체 어느 상태로도 존재한다. 이거 기억하고, 열을 가하거나 열을 빼앗음으로써 상태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아주 밑에 가보면 열기관의 분류 보면, 자, 내연기관 했어요. 자, 이랬더니 내연기관하고 이제 외연기관이 나오는데, 자, 내연기관하고 외연기관의 차이가 뭐냐? 보니까 왕복식 회전식이 있는데, 자, 넘어가고 일단 넘어가봐. 이건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4페이지 볼게요. 자, 사이클 4점 이렇게 있죠. 자, 사이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돌림을 사이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기관에서는 우리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거를 우리가 한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한 사이클. 그러면 반복적으로 아는데, 그 보면 4점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피스톤이 가장 위에 있으면 뭐라? 가장 위에 있으면 이거를 TD C라 불렀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으면 BD C라 불렀고, 얘하고 얘 사이의 직선 거리를 뭐라 부른다? 행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정은 거리의 개념이에요. 직선 거리. 얘는요 점의 개념이에요. 점. 센터예요. 점. 그러니까 TDC와 BDC 사이가 행정 요의 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거리 말고 이제는 요 안에 있는, 얘가 TDC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실린더 카바가 있어. 이 실린더 카바하고 여기 있는 피스톤의 끝점 TDC에 있었을 때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뭐라 불러요? 압축 부피라 부르죠. 또는 간극 부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상태에서, 그러니까 TDC가 거의 올라오기 직전에 분사를 하거든요. 분사를 딱 하면 이제 TDC가 지나고 난 직후에 폭발을 한단 말이야. 이제 시간 지연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공간에서 압축에 의해서 열이 팍 올라오고, 그때 이제 분사를 밸브가 열려가지고 연료가 들어오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니까, 여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 공간에 사실은 실제 열량이 공급되는 공간은 바로 여기죠. 압축 부피. 여기서 일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열량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열량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트로크, 이 행정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불러? 여기를 행정이니까 행정 부피라고 하죠. 행정 부피라고 부르고, 이 행정 부피하고 이 압축 부피하고 두 개를 합쳐 놓은 거. 합쳐놓으면 전체 아닙니까? 전체. 이 전체. 얘하고 얘를 합쳐 놓으면은 전체 실린더니까 실린더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린더 부피는 사실 전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사실 여기가 이제 몸이야, 몸.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크다, 장신이다 그러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머리도 좀 크고 몸도 크고 다 커야 몸이 큰 거잖아. 전체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실린더 부피와 그 크기는 당연히 얘 공간이 둘 다 크면 클수록 커지죠. 근데 그냥 큰 게 이쁜 게 아니라 이 비율이 또 어때? 비율이 맞아야 사실은 더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 멋있다고 느끼죠. 아예 똑같은 키가 180인데 머리가 이만큼 큰 사람이랑 머리가 좀 작은 사람, 이해되죠? 또 키는 좀 작아도 머리가 좀 비율이 좋은 사람 보고 우리는 야, 비율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옷발도 잘 받고. 그것처럼 그 우리가 비율을 말할 때 뭐와 뭐 사이의 비율을 말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리잖아. 머리 개 크다 말하잖아. 크다 작다 이렇게, 소두다 대두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머리가 그 사람의 다 이걸 나누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리 크기를 딱딱딱 나눴을 때 8등신, 7등신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얘도 지금 여기 있는 게 압축 부피가 어쩌면 머리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몸통의 이거랑 비슷하게 보면 돼. 그러면은 이 압축 부피의 역할은 뭐랬어? 압축 부피가 열량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아래에 있는 행장 부피만큼 일을 할 거잖아요. 실제 일을 한 건 어디야? TDC에서부터 BDC로 내려가는 이 과정이 일을 하는 거지. 이 TDC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움직였을 때 일을 하는 거잖아. 움직였다는 뭔 말이야? 이게 움직였을 때 이게 회전한 거죠. 회전. 우리는 회전을 시킬 건데 이 회전이 이게 지금 위에 있다. 쳐봐. 그럼 얘가 이게 움직이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얘가 내려갔을 때부터 움직이는 거니까 얼마만큼 움직였는데 라고 하는 거는 얘가 그만큼 뭐가 길면 몸통이 이 스트로크가 길면 그만큼 이 회전이 커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이게 길잖아. 이렇게 길게 움직이잖아. 그럼 프로펠러 입장에서는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한번 움직인 거랑 큰 녀석이 이렇게 한번 움직인 거랑 따졌을 때 뭐가 더 큰 힘을 낼까? 당연히 큰 게 움직일수록 프로펠러가 물을 세게 팍 차겠지. 쫙 이거랑 쫙 한 거랑 다르잖아요. 이해되죠? 우리는 회전을 시킬 거라니까. 회전을 시킬 건데 이게 얼마나 더 많은 회전을 할 수 있냐? 이러면 당연히 더 큰 힘으로 물을 쳐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길어지는 건데 가급적이면 엔진이 작게 하고 움직이는 게 좋잖아.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뭐가 작고 압축 부피는 가급적이면 작고 실제 일하는 건 여기는 좀 길면 이 엔진은 잘 만들었다, 비율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가급적이면 머리가 좀 작고 몸이 길면 이 비율이 등신이 7등신, 8등신 넘어가잖아요. 야, 그럼 비율 좋다라고 하듯이 여기가 조금 작고 머리가 조금 작고 대신에 여기가 길어지면 이 작은 녀석 가지고도 얘를 전체를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비율이 좋은 엔진이 되겠죠. 근데 얘는 엄청 크고 얘는 조금 짧으면 뭐 하는 거야? 실제로 일을 한 건 이 공간밖에 없는데 여기만 엄청 커. 그럼 엔진만 엄청 대딱 커졌는데 실제 일하는 거 얼마 안 돼. 그럼 비율이 안 좋은 엔진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압축비라고 하는 거죠. 압축비. 여러분 앞으로 B가 나오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B는 비율의 약자예요. 비율의 약자. 그러니까 압축을 했을 때 이 나오는 비율이 어떠냐 이 말이지. 그럼 압축비가 높다라는 건데 등신이 그만큼 높다라는 소리야. 7등신에 8등신, 9등신. 그럼 당연히 등신 높을수록 우린 비율이 좋다 하잖아. 근데 너무 높아도 안 되잖아. 그렇지? 너무 높아도 좀 그렇잖아. 보기가 외계인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비율이 높은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뭐 한 12. 가솔린 기간이 한 17에서 한 8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형 디젤 기간이 12에서 한 17까지도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압축비는 기본적으로 이 녀석에 있는 부피하고 전체 실린더 부피 전체를 나눈다. 얘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압축비는 그래서 뭐냐면 전체가 실린더 부피니까 실린더 부피를 뭘로 나눈 거? 그렇죠. 실린더 부피를 머리 압축비로 나누는 거죠. 전체 키를 뭘로 나눴다? 얘로 나눴다. 머리 크기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실린더 부피는 뭘로 바꿀 수 있다? 행정 부피 더하기 압축 부피가 되니까 다시 쓰면은 뭐 1 더하기 압축분의 행정일 수도 있겠죠. 교재는 그런 말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쪼갰다. 그러면 압축비가 높다는 개념. 조그만한 열량을 줬는데 그 공간만큼 공간이 작았지만 이 공간이 실제로는 이만큼 일을 했네. 그러면 와, 이 엔진 이거 되게 세련됐다.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의 차이는 이제 연료의 차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두 개 차이 중에 기화기가 있는데 일로 와볼까? 여기로. 자, 디젤하고 이제 가솔린의 차이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디젤은 힘이 세다, 가솔린이 약하다. 예? 그래서 고온이다. 얘는 그나마 비교적 좋은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엔진을 만들 때 어떻게 쓰냐면 얘는 공기하고 이 연료랑 한 번에 섞어. 이렇게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모아주는 거를 기화기라 그래요. 그러면 기화기가 이미 공기하고 연료가 모아진 거를 엔진에다가 넣거든요. 그럼 이거를 언제 넣냐면은 이거를 흡입 때 넣는 거죠. 흡입 때. 이미 흡입이 들어온 자체가 뭐라고?
공기하고 연료랑 섞여 있는 상태로서 흡입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뭐해? 압축을 딱 하고 스파크 딱 때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어요? 얘는 뭐부터 하고? 얘는 공기만 처음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는 거고? 여기서 압축을 빡 해가지고 열을 만드는 거고, 열 만들어지면 그때 여기다가 연료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두 개 차이가. 그러면 공기하고 연료가 애초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흡입 다음에 뭐 하겠어요? 압축을 하겠죠. 그러면 압축을 해서 올릴 때 이미 여기는 연료가 있기 때문에 압축하고 있는 동시에 빵 하면 돼, 안 돼?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왜냐면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있으니까. 연료가 껴있는 상태에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압축이 일단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온도가 올라갈 때 이 자체가 뭐가 되면 자연 발화가 돼버리면 올라오다가 빵 하면 훅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 가솔린 기관은 이미 섞여 들어와서부터 압축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이제 전기 스파크로 찌직 하면 그때 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디젤 기관은 그게 아니라 공기만 넣어서 얼마든지 압축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상관없는 거잖아. 왜? 그 안에 연료가 없으니까. 공기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예 그냥 쎄려 박아 이러면 되는 거다 그냥. 어차피 연료 없잖아 이거야. 근데 가솔린 기관은 안에 연료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압축을 하기가 어렵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압축비가 높게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높게 할 수가 없어. 디젤 기관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압축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오다가 압축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자연발화 돼가지고 뻥 해버리고 내려가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가솔린의 이상연소, 가솔린의 노킹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킹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솔린 기관은 압축비를 무조건 세게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기화기 때문에 그렇다. 흡입 과정에서 공기와 연료가 같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연료가 약한 녀석이라니까요. 조금만 힘 줘도 그냥 팡 터져버리는 그러한 아주 작은 연료이기 때문에 점화 온도가 낮은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료 특성상. 자, 여기 넘어와서 어쨌든 압축비와 이렇게 있다. 되셨죠? 그래서 실린더 얘기가 됐고 이 얘기가 지금 이제 4페이지 얘기입니다. 4점 행정 RPM 한 바퀴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 부피 상사점에 있을 때 실린더 상부의 부피이며 간극 용적이라 불리기도 하고 연소식 부피라고도 부른다. 행정 부피. 자, 이거를 배기량이라고도 한다. 실린더 합쳐 놓은 거 압축비 얘기했죠. 자, 세 번째 압축비 하나 두 번째 보면 뒤에 압축비를 크게 하려면 했죠. 압축 최적을 작게 하든지 이게 머리가 작든지 아니면 몸통이 길든지 이렇다면 압축비는 커지게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풋라이너라고 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풋이란 거는 우리가 그 풋살 할 때 풋 있죠. 이 발에다가 라인 이너 끼운 거거든요. 발에 끼우는 이게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우리 그 키토피 깔창이 있지. 키토피 깔창 같은 느낌이야. 어디다 놓냐면 여기가 지금 커넥팅 로드 아닙니까? 얘 커넥팅 로드잖아. 뭐 커넥팅 로드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여기다가 이제 키높이 깔창을 여기다가 이제 끼우는 거예요. 풋 라이너를 여기다가. 그러면 끼우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아예 당연히 키가 이렇게 있다가 풋 라이너 끼우면 어떻게 됐어?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키가 커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근데 내 키는 커졌어 안 커졌어? 안 커졌어. 그러니까 행정은 커졌어 안 작아졌어? 행정의 변화는 없어. 그쵸? 풋 라이너를 끼운다 해도 행정의 변화는 없어. 왜냐면 이게 끼우면 뭐가 올라갈까? TDC는 올라가겠죠. 키가 커진 효과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TDC가 올라가니까 뭐가 작아져? 압축 용적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은 똑같은데 압축 용적이 작아졌으니까 뭐가 커질까? 압축비는 커지겠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그래서 행정은 일정하다. 키는 똑같다. 하지만 TDC가 올라갔기 때문에 압축 용적이 작아졌고 그것 때문에 압축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풋라이너를 빼면은 당연히 압축 용적이 좀 공간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TDC가 올라간 만큼 BDC도 올라갔으니까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행정은 똑같이 이해하셨죠? 풋라이너라는 것도 있다. 자, 넘어가서 6번의 평균 유효 마력 봅시다. 연료가 연소하여
피스톤에 작용하는 평균 압력을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압력이라는 개념은 자, 이 압력 P는요. 뭐냐면 자, A분의 F예요. A분의 F. 이걸 기억해야 돼. 자, 힘을 주는데 힘은 이 힘이 뭐가 연관되냐면 이 단면적과 있는 거예요. 단면적. 그러니까 공간이 일정한 상태를 우리는 여기를 이제 미터 제곱, 그러니까 미터 곱하기 미터, 1미터 곱하기 1미터 이 공간에 주는 작용하고 있는 힘 이걸 말하거든요. 이걸 이제 힘은 뉴턴의 개념을 쓰는데 미터 제곱분의 뉴턴. 그러니까 이 공간의 개념이 있고 이 공간에 미치는 힘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힘이지만 뭐가 커지면 면적이 커지면 압력은 낮아질 거고 똑같은 힘이지만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피스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피스톤이라는 뭐가 있고 단면적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 피스톤이란 만큼 뭐가 A라는 단면적이 있고 연소가스가 때리는 힘은 뭐가 있어요? F겠죠. 그쵸? 이해되시는 게 때리니까 힘을 주니까 이게 따졌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분의 F니까 압력이잖아요. 압력.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유효 힘이라는 말 쓰지 않고 평균 유효 압력이라 쓰는 말은 저 단면적과 힘을 주는 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유효 말이라 그러는 거고 평균 유효 압력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이란 말은 이해하셨죠? 처음에 어때? 처음에는 큰 힘으로 갔다가 점점 팽창이 되면서 힘이 작아지니까 그 전체를 우리가 평균으로 본다. 그러니까 평균이 중요하다는 거죠. 평균이 왜? 우리는 회전할 때 여기만 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뭐가 돼야 돼. 힘을 주면서 물살을 이기면서 프로펠을 돌리려면 힘이 다 커야지 않겠습니까? 앞부분만 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힘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다. 자, 속도. 자, 속도와 속력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속력은 운동체가 단위 시간에 운동한 거리로서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속력은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속력이 몇이냐 이거야. 속력이 몇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냐. 방향 필요 없어. 그냥 얼마나 빠르냐. 이 말이고요. 속도가 빠른데 라는 거는 이제 방향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방향까지. 그래서 우리는 피스톤 속력이라 부르지 않아요. 피스톤 속도가 몇인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피스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속도는 개념 갖고 있는 거야. 한 번은 내려갔다가 한 번은 올라오잖아요. 이행정 마찬가지. 한번 폭발하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오는 요 전체 하나를 우리는 속도라 봐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 이 속도를 게 개념인데 그래서 속력은 스칼라량이고 속도는 벡터량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는 벡터는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스칼라는 그 방향이 없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가 단위 시간에 변하는 비율이에요. 자,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 속도가 가하다. 더할까 또 감소할 감. 그러면 가속도가 커진다는 개념은 내가 예를 들면 60km로 계속 뛰고 있어요. 근데 60km 계속 뛰고 있으면 이거는 나는 가속도가 뭐 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속도 0이야 0. 이걸 등속도 운동이라 그러죠. 등속도 속도가 똑같으니까 60km로 달려. 나는 100km 달리고 있어. 야 엄청 빠른데? 하지만 100km가 일정하면 등속도 하는데 이라 보는 거고 처음에는 50km였다가 60km, 70km, 80km니까 가속도가 커지는 거죠. 속도가 커지잖아. 그러면 이 피스톤 입장이 어때요? 피스톤 등속도 합니까? 쟤는 등속도 하겠지만 처음에 힘이 세니까 처음에 막 밀겠죠. 하지만 이게 전체 힘을 받아가지고 돌잖아. 그러니까 이 가속도라는 건 또 속도가 변화가 어떻게 되냐. 속도가 점점 커지냐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냐. 처음에 100km였다가 70km, 80km, 아니 70km, 60km, 50, 40km 되면은 아 지금 가속도가 떨어지고 있네 이렇게 보면 되고 마이너스의 가속도구나. 플러스 가속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구나. 이게 시간 대비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 그런다. 자, 피스톤의 평균 속도 했습니다. 1초 동안 피스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속도의 개념은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잖아요. 이게 속도잖아. 근데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상현이한테 상현아 가서 좀 마트 가서 커피 좀 하나 사줄래? 했을 때 네 쌤 하는데 10초만 갔다 왔어.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왔어? 이게 느끼잖아요. 아니면 마트가 1층에 있는데 한 20분 있다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러잖아요. 속도가 느린데 속도가 빠른 데를 하잖아. 이 말은 우리가 이 시간과의 개념과 이 거리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1층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오겠다 하는 게 갖고 있는 상식인데 이것보다 빨리 오면 그러니까 시간이 더 당겨졌으면 빠르다. 시간이 느리면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잖아요. 거리가 따라서. 그러면 이 피스톤의 입장은 한 번 내려가는 게 1L이죠. 그리고 올라오는 게 또 1L이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게 2L 한 거잖아. 2L.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이걸 우리가 RPM이라고 했을 때 RPM은 분당 미니트 퍼 미닛 1분당 레볼루션 몇 바퀴 돌았는데 이거거든요. 우리가 RPM 몇이냐 했을 때 이 엔진이 RPM이 60이야라는 말은 1분 동안 60바퀴 돌았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 넣었을 때 이 한 바퀴 RPM이랑 이 한 바퀴 R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요거를 우리는 하나의 회전수라 그러는 거니까 이행정일 때 하나니까 이 RPM은 이거 따졌을 때는 EL이 있고 여기다가 곱하기 RPM을 해줘야 얘가 간 거리가 나오겠죠. 분당. 그럼 분당 얘가 몇 번 돌았어? 이게 전체의 거리를 말하잖아. 얘가 예를 들면 한 1L이 만약에 0.5m였어. 그럼 0.5m니까 1m겠죠. 0.5니까 1m잖아. 그러면 두 개 합쳤을 때 1m. 그럼 RPM 60이었어. 그러면 분당 60m 움직인 거잖아요. 이게 거리의 개념이잖아. 거리의 개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도의 시간의 개념은 S예요. 초를 말한다고 약속할 때. 그러니까 초를 말했는데 위에가 쓰는 게 단위가 미터를 바꿨으니 아래도 뭘로 바꿔야 돼? 60초로 바꿔줘야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피스톤 속도는 몇? 60분의 2ln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60분의 2ln 이건 RPM의 개념이 있다. 이거 말고 있으면은 또 이 n이 RPM 개념이니까 이게 몇이다 알고 있으면 서로 알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 시험에 이게 나왔지. 이게 이번 이거 물어봤잖아. 맨날 이거 물어봤단 말이야. 속도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RPM 몇입니까 물어봤어. 이제 뭐도 물어볼 수 있을까? 이제는 행정이 몇입니까도 알 수 있겠지.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문제 풀 때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아래에 있는 이제 간급 볼게요. 탑 클리어런스 했습니다. 탑 클리어런스.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그 상부의 틈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틈의 개념은 이것도 거리의 개념이에요. 점이 아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TDC가 있었을 때 얘부터 여기 사이에 거리 있죠. 이 사이를 틈이라 그래요. 틈. 네, 이 사이의 틈 이 틈을 뭐라 그런다? 탑 클리어런스라고 그런다. 탑 클리어런스가 그런다. 피스톤의 탑 클리어런스가 크면 압축비가 적고 압축 압력이 낮아지므로 그러겠죠. 탑 클리어런스가 크다는 소리는 압축 부피가 커진 소리니까 연료율이 낮아진다 했습니다. 자, 니은 피스톤의 간극. 피스톤은 기관이 작동할 때 열에 의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실린더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극을 둔다. 이것을 피스톤 간극이라고 하며 실린더의 내경, 피스톤의 외경과의 차이를 표시한다. 자, 내경의 밑줄, 최대 외경의 밑줄. 이거 바꿔내면 헷갈리겠죠? 생각을 해봐. 실린더는 당연히 실린더의 당연히 안쪽에 있는 걸 말해야 되고 피스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걸 말해야 되겠죠? 그래야 피스톤의 바깥쪽과 라이너의 안쪽이어야 이 사이의 틈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은근히 바꿔내면 헷갈리니까 내경, 외경 둘 다. 그렇죠. 이 사이의 거리를 피스톤 간극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피스톤이 열받으면 팽창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서 이제 공간을 두는데 그래서 제가 피스톤이 움직일 때는 왕복 운동을 하는 상하 운동을 할 때는 완전한 상하 운동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계속 뭐 한다고 진동하면서 움직이는 진동하면서 왜 간극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자, 너무 크면 압축 압력의 저하, 블로바이. 이제 블로바이라는 거는 이 연소가스가 이 밑으로
연소가스가 여기 있는 연소가스가 이 밑을 타고 내려가는 현상, 이 현상을 블로바이라고 그럽니다. 자, 기통은 뭐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하는 원통용 부분으로 몇 기통이냐 했댔죠. 그래서 여기 니은번 보시면은 항상 점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화가 되는 폭발이 되는 순서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1호, 36, 24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1호, 36, 24 이걸 거꾸로 하면은 14, 26, 35가 되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1호, 36, 24 4를 거꾸로 왼쪽으로 해보면 4, 2, 6, 3, 5, 2, 1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순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는 전진시, 하나는 역전시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점화 순서가 있다. 자, 기타 용어 피스톤 슬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피스톤 사이드 노크를 한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떨면 그 간극이 크니까 그런 게 이제 슬랩, 노크, 친다 이게 이제 슬랩이고요. 우리가 이제 슬랩이라는 뜻은 살짝 이제 얹어서 이렇게 헤이 보이 쳤을 때 이런 거 뭐 약간 슬랩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피스톤도 에이 하고 툭툭 쳤을 때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슬랩이라고 하는 거지. 피스톤이 이렇게 슬랩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이드 노크 친다 해서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이 너무 큰 상태에서 너무 크면 피스톤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치갑 때문에 실린더 벽에 충격음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피스톤 슬랩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겠죠. 피스톤이 지금 보세요. 피스톤이 만약에 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힘 어디로 받겠어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겠죠. 이렇게 움직인다 하면 제가 그림이 그렸는데 이거 무시하고 얘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이 녀석이 여기니까 얘가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올라갈 때는 얘가 이제 BDC 거쳐고 다시 올라갈 때는 치갑이 이제 어디로 받겠어요? 이제 이쪽으로 받겠죠. 내려올 때는 이렇게 힘 줬다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미는 힘과 이쪽 미는 힘이 방향이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압력이 처음에는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쪽을 향해서 치갑을 주는 거고 내려갈 때는 이쪽을 향해 치갑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간극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슬랩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 말이죠. 치갑 때문에 실린더 벽에 충격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지. 내려왔다가 땅 때리고 올라오면 내리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때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간극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면 충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블로바이 연소가스가 피스톤과 실린더의 틈새 또는 밸브 등을 통해 누설되는 것을 블로바이라 그런다. 연소가스가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를 통해서 크랭크실 내부로 블로바이 되면 윤활유의 휘성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기관 폭발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겠죠. 연소가스는 오로지 어디에 써야 돼? 피스톤이 전달을 해가지고 그 피스톤이 누구한테? 크랭크 축에 전달돼서 무조건 프로펠러로 가서 물로 가는 게 짱이야. 근데 이 녀석이 샜다는 말은 이미 내가 돈 주고 연소가스를 만들었는데 샜다는 말이죠. 손실.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블로바이가 일어나면 당연히 요 밑에 있는 크랭크 축에는 에러가 있다 그랬죠. 시스템 에러. 이 시스템 에러가 연소가스가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연소가스에 있는 그 탄소 성분들이 막 섞여가지고 얼마나 윤활유의 상태가 안 좋아지겠어요. 이제 윤활유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우리가 열화했다 하거든요. 열화. 윤활유 열화했겠네. 이런 말은 윤활유의 성능이 나빠졌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소가스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윤활유의 성질이 나빠지게 되겠죠. 근데 연소가스가 온도가 어때요? 높잖아요. 온도가 높은데 그 높은 가스가 내려오면 윤활유도 기름이잖아. 하나의 종류의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이 섞이면 당연히 불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윤활유를 쓸 때는 블로바이 가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있어 사실은. 쓰다 보면은 이 간극이 안 생기겠어? 당연히 생기죠. 그러니까 블로바이는 이미 예상을 하고 만들어야 돼. 그럼 블로바이 일어났을 때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윤활유의 기능, 성능 중에 당연히 점화점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점화점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점화점이 불 붙는 온도가 높아야 쉽게 불이 안 붙겠죠. 윤활유의 불 붙는 온도가 낮으면 쉽게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화 온도를 높이는 것도 윤활유를 우리가 엔지니어가 쓸 때 이거 점화 온도 몇이야 다 고려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에러는 이게 본다고 윤활유 시스템 에러의 조건 중에 점화 온도 높아야 한다. 선생님 거기는 불 붙는 것도 아닌데 왜 높아야 되죠? 불 붙을 수 있다니까 블로바이 때문에. 그러니까 블로바이를 고려했을 때 윤활유의 온도도 점화 온도도 높은 걸 써야 된다. 이렇게 인하점이 높은 걸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하점이 높은 걸 그래서 쓰는 거다. 자, 밑에 디귿 보면은 오버랩이 있어요. 오버랩. 오버랩은 사행정 기간이에요. 밑줄. 이행정 기간은 없고요. 사행정 기간에만 있는 거예요. 이 사행정 기간에서 흡기와 배기밸브가 동시에 자 밑줄 상사점 부근에서 열리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은 자, 이 상태를 보면은 자 우리가 사행정일 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흡입을 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일행정하면서 흡입을 하겠죠.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흡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압축할 때는 올라올 거고 폭발하고 이제 배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랭크 축을 봤을 때 이게 내려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흡입 얘가 흡입 그 다음에 압축은 이렇게 압축 그 다음에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자 우리가 보시면 압축 행정 말기와 이 사이 얘하고 이 사이에서 어때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부근에서 상사점 부근에서의 오버랩을 두는데 이 오버랩을 둘 때는 이 흡기하고 배기를 동시에 열리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동시에 열리게 한다. 이 말은 위에서 이게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압축일 때는 이제 둘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폭발을 이제 점화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날 때 이때 폭발이 일어나고 이때 밸브가 이때 있다. 오버랩은 이때는 닫혀 있어야 되겠죠 둘 다. 왜냐하면 압축을 할 때에는 둘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압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 폭발을 딱 했을 때 닫혀 있는 상태에서 폭발을 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둘 다 밸브가 어떻게 해야 돼? 닫혀 있어야 되겠지. 닫혀 있다가 이제 배기가 되는 과정 여기에서 이그조스트 밸브가 열려서 열린 상태에서 올라와야 배기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가 있는 상태가 지금 나가 있다가 배기인데 이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을 써보면 이 다음 행정이 이렇게 했을 때 배기 되고 이 다음이 이제 흡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니까 얘하고 이 사이가 이제 아까 상사점 부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점 부근에서 배기 돼야 되니까 이미 얘는 닫혀 있고 그러니까 흡기는 닫혀 있고 배기는 열린 상태에서 이제 흡기를 해야 되니까 흡기가 이때 열린단 말이에요. 흡기가 인테이크 밸브가 이때 오픈한단 말이지. 그럼 이때 열리고 둘 다 열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기 밸브는 여기쯤에서 이그조스트 밸브가 클로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고 요 사이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필요한 거지.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가 오버랩이 있는 겁니다. 이때 둘 다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를 우리는 오버랩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안에가 더울 때 어때요? 저 문 하나만 여는 것보다 문 양쪽 입출구 같이 열면 어떻게 돼요? 순환이 확 되면서 나가죠. 더울 때는 문 열잖아. 더우니까 문 좀 열어라. 근데 하나만 열어가지고는 잘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한쪽 더 열어. 그러면 순환이 되듯이 얘도 마찬가지. 뭐 하려고? 배기가 잘 되게 하려고. 왜? 같이 열면 어떻게 돼?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배기가 잘 될 것이고 흡기도 어떻게 돼요? 잘 들어올 수 있겠죠. 순환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배기도 잘 되고 흡기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오버랩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배기가스에 의한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게 둘 다 이제 밸브가 열리면서 빨리 나가면서 그 잔류했던 가스가 나가니까 냉각이 되겠죠. 흡기는 온도가 낮을 거 아닙니까? 낮은 온도가 들어오니까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냉각 효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잔류가스 이런 것들도 빨리 순식간에 슉 나가니까 잔류가스가 잘 나가니까 소재 작용도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소재, 냉각, 그 다음에 효율 요 세 가지 때문에 오버랩 기간을 둔다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버랩은 이런 이유 때문에 둔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부겹침은 9도에서 55도까지 정도를 둔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토크. 토크라는 개념은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토크가 뭐야? 라고 하면은 회전력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전력. 자, 힘이 아까 힘은요. F라는 힘은 딱 줬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 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 회전을 하고 있는 이 힘을 우리는 토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달라. 이렇게 미는 거를 우리는 토크를 하지 않아. 알았죠? 이건 그냥 힘이야, 힘. 한쪽 방향에 미는 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회전을 하려고 하는 이 힘을 우리는 토크로 하는 거야, 토크.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했죠. 엔진의 목적은 지금 뭐라고? 회전시키는 거라고. 당연히 토크가 중요하지. 그래서 엔진을 말할 때도 야, 토크 얼마냐? 이렇게 말해야지. 야, 힘 얼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마력도 쓰지만 우리가 토크가 몇이냐 이렇게 하는 거는 회전력을 말한다. 자, 우력이라는 건 짝힘을 말하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자, 이 말은 얘하고 자, 내 제 주먹 보시면 얘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마찬가지죠. 같은 힘인데 방향이 다르다. 이걸 짝힘이라 해요. 우력. 이거를 우력이라고 그러고요. 커플 파워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력 보시면 짝힘이라고 한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밑줄 반대입니다. 만약에 방향이 같은이라 하면 틀린 말 되겠죠. 우력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자, 원심력.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하는 중심 방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만약 이거를 계속 회전시키면은 이 회전시키고 봐보세요. 이 회전시키고 막 회전시키면 뭐가 돼? 얘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 이게 우리 원심력이라 하잖아요. 원심력. 그러니까 원심력은 떨어져 나가려는 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원심력이라 그런다. 근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이 원심력과 반대가 되는 게 밑줄 제일 마지막 줄 구심력이라 그런다. 구심력은 원심력에 대응하는 크기가 같고 밑줄 방향이 반대. 방향이 같으면 안 돼요. 방향이 반대인 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원심력은 바깥에 나가려는 거고 구심력은 안에 들어오는 그 방향이 반대입니다. 크기는 같은데. 자, 그다음 뉴턴의 법칙 볼게요. 자,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데 어떤 물체 외력에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하려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영원히 등속도 직선 운동을 계속 하려는데 이것을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한다. 관성은 얘는 이제 우리가 그 상태의 개념이거든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그냥 있는데 내 상태가 지금 어때? 야, 너 지금 상태가 어때? 기분이 어때? 이게 지금 내 상태인 거잖아. 그것처럼 이 운동하는 물체도 뭔가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외력 있잖아. 어떤 물체의 외력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으면 나 그냥 60km 가고 있으면 60km 가고 있을래. 그게 이제 외력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60km로 달린 다음에 내가 중립 놓고 가고 있으면 속도는 떨어지잖아. 그 이유는 당연히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외부에가 왔기 때문에 그 속도가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이 바퀴에 아무것도 힘이 발생하지 않는 빙판길, 완전 빙판길, 저항이 1도 없는 0인 상태에서 60km를 딱 해놓고 멈추면 어떻게 돼? 계속 62km로 가는 거. 이게 이제 등속도 운동 아니겠습니까? 등속도 운동. 이거를 이제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물체는 움직일 때 외부에 아무 힘이 없으면 그냥 얘는 그냥 그 방향 그대로 계속 그거 하고 싶어 한다.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스톤도 내려갈 때 당연히 미치는 마찰력이 있어서 멈추는 거지. 그게 없었으면 계속 밑으로 가고 싶어 한다. 위로 올라가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럼 그 관성을 이기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는 관성을 이기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더 많이 들이겠죠. 관성의 법칙. 자,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면 작용한 힘에 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제 우리는 아까는 이거 힘 안 주면 이랬고 이제는 힘 주면 뜻이지. 외부에 힘을 주면은 그 힘 준 것만큼 에너지가 투입된 거니까 그게 이제 속도로서 이게 작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관성의 이 법칙에서는 가속도의 개념이 붙은 거지. 가속도. 아까 배웠죠?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커지냐, 속도가 작아지냐. 우리가 속도가 일정하다 하는 건 아까 관성이었고. 근데 이 속도가 이제 커지냐, 작아지냐 하는 게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었고. 이거는 등속도의 개념이었고. 이거는 관성의 1법칙. 얘는 관성의 2법칙. 물체가 움직이는데 속도가 빨라질 것이냐, 속도가 똑같을 것이냐. 이 개념. 그래서 이걸 2법칙이라 그러는 거고 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 물체 힘이 작용시키면 작용한 힘과 크기가 같고 이제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의 힘이 물체에 미치는데 이것을 3법칙이라 그런다. 로켓이나 제트기관 추진 원리에 응용된다. 이게 3법칙이죠. 한쪽 치면 똑같은 게 반대로 친다. 이게 이제 3법칙이고요. 자, 이제 내연기관과
이제 외형기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또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은근히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파트들이 나중에 틀린다니까.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의 장단점 많이 봤어. 시험장 가면 떨리고 해가지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타학원에 있는 기관수 쌤도 오픈북인데도 답 틀린 게 2문제 틀렸다니까. 내연기관의 장단점 문제 틀렸어. 왜 이걸 틀리시지 생각했는데 그분도 심지어 긴장하면 그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항상 겸손하게 공부하되 봐보세요. 내연기관은 포인트가 내연기관은 내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소가 뭐 한다고? 안에 내부에서 내연하는 거라고. 안 내자. 내부에서 연소한단 말이야. 내부에서 연소. 사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말한 거야. 내부에서 연소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외주 맡기지 않고 내부에서 일을 하면 손실이 커질까 작아질까? 지출이 커져서 작아졌어. 상이 작아진 거 아니야? 내가 외부에 안 맡기고 내가 스스로 했어. 내가 학원 안 다니고 내 힘으로 했어. 그럼 학원비는 안 나가니까 지출 적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가장 장점이 뭐겠어? 내 스스로 했으니까. 효율이 좋겠지. 돈이 안 나갔잖아요. 손실이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대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볼 수 없잖아.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연료 자체는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해야 되니까 다 이제 스스로. 그것처럼 내연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내부적으로 바로 연소를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연소시킬 수는 없고 여기에 맞는 거를 이제 여기에 맞도록 연소를 해야 되니까 제한이 있겠죠. 연료의 제한이.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효율이 당연히 내연기관은 좋을 수밖에 없겠네. 이 말은 연료의 소비량이 어떻게 될까? 소비량이 작아졌겠네. 라는 같이 가는 거겠죠. 연료율이 좋다는 거는 효율이 좋다는 거는 소비량, 연료 소비량도 감소한다는 같이 가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연료 단점이 연료에 제한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큰 마력에 쓰냐 못 쓰냐? 못 쓰지. 왜냐하면 내연 스스로 내부에서 연소를 하기 때문에 열을 그대로 받잖아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재료가 버텨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온도를 높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큰 마력으로는 쓸 수는 없다는 거. 이게 그럼 외연기관은 뭐냐? 외연기관 여기다가 뭘 만들어서 보일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물 끓여서 물이 이제 물 끓이면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물이 있어. 물이 뭐가 될까? 끓이면 증기가 되겠죠? 이 증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증기 끓여가지고 일로 보내니까 얼마 이 자체 다 뭐가 되겠어? 전부 다 손실이 되겠죠. 외주 맡겼으니.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나서 또 이만큼 공간이 필요하니까 부피도 어떻게 돼? 전부 다 부피와 무게로 같지 않겠습니까? 외연기관은? 그리고 처음에 내연기 같은 경우에는 막 시동할 때는 뭐 그냥 스타팅 에어로 바로 빵 뿌린 다음 바로 폭발한단 말이야. 빵 하고 뻥 하는데 외연기관은 스팀으로 가니까 이 물 끓이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어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동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대신 얘의 장점은 뭐겠어? 연료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겠죠. 뭐만 하면 되니까 물만 끓이면 되니까. 네가 뭘로 끓이든 물만 끓이면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 연료에 제한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스팀이기 때문에 스팀은 이 스팀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 연소가스가 내는 이 열보다 스팀은 이게 열보다 조금 압력을 낼 수 있는 힘의 전달이 좋단 말이에요. 스팀은 그냥 양으로서 얘를 터빈을 밀면 되니까 큰 힘을 내는 데 있어서는 스팀으로 미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어. 연소가스보다. 왜냐면 연소가스 낼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열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 거고 스팀은 그보다는 낮아요 온도가. 하지만 이걸로 때리면 힘이 세단 말이지. 압축 공간 안에서 때리면 이걸로 더 많은 스팀을 넣을수록 그게 전부 다 힘으로 가니까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양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외연기관은 당연히 큰 마력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큰 마력을 쓸 수 있다. 다 반대야. 부피와 무기가 커진다. 얘는 작아진다. 이거겠고 그 큰 마력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속도의 범위가 넓을까 좁을까? 속도의 범위가 큰 마력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속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창명아? 어떻게 될까? 그렇지. 속도의 범위가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왜냐면 큰 마력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높은 빨리 돌 때 당연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은 속도의 큰 마력이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높은 것도 보낼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어. 스팀을 많이 보내면은 큰 힘과 높은 RPM 보낼 수 있고 적게 보내면은 당연히 적은 RPM 갈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큰 마력을 수 없댔어. 뭐 연소가스의 온도 때문에. 그러면 큰 마력을 보낸다는 말은 그만큼 RPM도 뭔가 고 RPM으로 가기가 제한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속도의 범위가 외형기관에 비교했을 때 좁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탄 분들이 아 이거 내연기관도 RPM 계속 올리면 올라가. 나 뭐 180 RPM 갔었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 외형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해야 돼. 외형기관은 얘는 만 RPM이에요. RPM 단위 자체가 달라. 1000단위야 1000단위. 얘는 그나마 해봤자 내연기관 100단위고 게임이 안 되죠. 거의 10배 차이나. 그러니까 당연히 외형기관이 속도의 범위가 넓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한번 봐볼게. 자 6페이지. 내연기관의 장점 소형이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하니까 작아진다 그랬지. 운반 편리 소형 후 제한할 수 있다. 보일러도 필요 없고 보일러가 없으니까 외형기관에 비해 기관의 중량가 당연히 작고 연료가 시리너 내에서 직접 연소하여 효율 좋다. 이건 포인트가 했죠. 리얼 기관의 시동 정지 속도 감소 조정이 쉽고 시동 준비가 간단하다. 왜요? 이거는 스팀이 아니라 바로 연소가스가 바로 시동 때릴 수도 있고 연소가스 안 보내면 바로 정지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소가스가 직접 내부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야. 근데 스팀을 조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조정하는 건 어렵지. 바로 내부에 하는 거랑 다르지. 자,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완전 연소에 가깝고 비교적 매연이 적다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제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건 있잖아. 이 완전 연소는 여러분 그 연소가스가 들어올 때는 이 연료 안에는 우리가 탄소라는 게 있잖아요. 탄소. 근데 이 탄소는 이 손이 몇 개 있냐면 손이 4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단 말이야. 4개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연소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공기라는 녀석은 손이 몇 개 있냐? 창명아 몇 개 있어? 공기는 손이 몇 개 있을까? O2 하잖아요. O2 2개 있어. 2개. 그러니까 O는 손이 2개 있어요. 그러면 2개가 이렇게 맞잡겠지. 이렇게. 그리고 얘도 손이 2개니까 하나 맞잡은단 말이야. 이게 맞잡았다고. 맞잡았으니까 이 탄소라는 녀석, 연료 안에 있는 탄소가 이제 열량을 내는 건데 이 탄소가 각각 내 손으로 O를 2개 잡고 됐어. 이게 뭐라 그러냐? 이거를 우리는 완전 연소했다 하는 거야. 이걸 완전 연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손을 잡았으니까.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CO2가 되는 거지. O 2개 있고 C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완전한 연소를 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C는 있어. 자, C는 4개가 이렇게 있는데 O가 이렇게 있어. 하나만 붙었어. 그러면 이 손가락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C, O가 되는 거죠. 1이겠지, 1.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일산화탄소가 되겠죠.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는 안 좋은 거지. 일산화탄소가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O가 없잖아. 그럼 이유는 2가지지.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가 많아졌든지 C가 많아졌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료가 많든지 상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든지 이게 비율이 안 맞으면은 완전 연소가 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라 하냐? 이건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쉬었다 할게요.